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양떼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근입니다. 양태들 안녕. 네, 오늘 시크릿 토킹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지만 멘탈이 너무 약해요 라는 사연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사연 읽어보죠. 바로 정신과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너무나도 되고 싶은데 제가 멘탈이 너무 약해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도 있었기도 하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요. 공부를 매우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는데 맨날 멘탈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라면 멘탈이 강해야 될 것 같은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 조금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당연히 의대를 입학을 해야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려면 일단 의사가 되는 게 우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의대부터 입학을 해야 되고요.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을 무사히 꽈락 없이 잘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 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인턴 시험, 수련이라고 하는 인턴 시험을 봐야 되고 그걸 합격을 해야 되고 인턴 1년 과정을 잘 마친 이후에 전공의가 되기 위한 레지던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지금 이분이 만약에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셔서 일단 의대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공부를 매우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아직 고2니까 기회 분명히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의과대학을 입학한 게 지금 거의 30년 됐죠, 거의. 28년이야. 28년 전인데 그때도 의대가 뭐 쉽진 않았지만 지금은 의과대학을 입학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일단 뭐 그게 먼저 제일 큰 난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걸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연을 보낸 거다. 일단 본인은 멘탈이 강하신가요?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멘탈이 약하다, 난 멘탈이 흔들린다, 멘탈이 붕괴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타고나기를 멘탈이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약간 자존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존감과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 충분한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정말로 그냥 멘탈이 타고나기를 강해서 나에게 어떤 자극,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나는 전혀 흔들림 없이 꿋꿋이 내 길을 가련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갈고 닦아서 만들어지는 거지 타고나기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제가 좀 많이들 얘기하는 쉽게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멘탈이 약해요 이런 얘기도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인데 타고나기를 멘탈 강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멘탈리티가 이제 뭐 어떤 게 멘탈리티냐,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 레질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멘탈리티랑 좀 관련이 많이 있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 하와이에서 실험했던 거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제가 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적인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 중에서 이제 30%가 그래도 사회적인 성공, 또 대인관계에서의 성취 이런 것들을 잘 해냈다. 얘네들이 무슨 차이가 있었냐 봤을 때 일단은 롤모델을 자기가 잘 선정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이거에만 국한돼서 계속 한정짓고 자기를 잡고 이렇게 한계를 그어버리지 않았고 그 집을 벗어나서 자기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에게 있었던 특별했던 점이었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만의 대처법이 있었다. 이제 이 두 가지였거든요.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이제 멘탈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나한테 뭔가 선택권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원래 이래. 우리 가족은 원래 이렇고 여기서 내가 뭘 하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굳혀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확인하고 혹은 뭐 실패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계속 항상. 제가 생각하는 멘탈은 평정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정심이 유지가 잘 안 되는 사람, 되게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외부의 자극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게 이제 항상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라서 오히려 감정을 억압하는 쪽으로 저를 좀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는 제가 너무 스스로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억압하는 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성장을 더 저해하는 요인이 됐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어나서 멘탈이 좋다 이런 사람 없는 게 이유가 오랜 시간 무명 시절을 겪었던 어떤 연예인이든 뭐 연기자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시도와 고난들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것저것 선택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계속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가져가면서 이제 사람을 성장해 나가는 거고 그때 이제 멘탈이 진짜 좋아지는 거라고 봐요. 정신과를 하면서 1년차 때가 이제 사실 저희가 멘탈이 탈탈 털리는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정신 해체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을 되게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되게 좋아 괜찮은 사람이고 내 주변은 너무 훌륭한 사람들 이런 것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화해서 해석하지 못하고 좋은 점만을 계속 보려고 했고 그래서 다 좋은 것처럼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살다가 1년차 때 나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많이 좋아졌고 그게 저한테 많은 평정심을 오히려 나중에 갖다 주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멘탈이 처음부터 강한 사람은 없다. 멘탈을 강하게 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 내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 주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택과 또 도전, 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실패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시는 게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멘탈을 키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사연을 보내신 분은 정신과 의사라면 멘탈이 강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멘탈이 강한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 훈련,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멘탈이 강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대학교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에 흐르는 피가 굉장히 좀 자극추구형, 충동성이 굉장히 강한 쪽이에요. 근데 또 한쪽으로 저는 강박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안정추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같이 있어서 가운데서 안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갈등이 많았어. 굉장히 스스로 힘들고 어떻게 보면 주변도 좀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고 하루에도 계속 널뛰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정신과를 트레이닝 받으면서 특히 1년차 때 정말 교수님들하고 선배들에 의해서 정신이 갈갈이 찢어지고 그게 다시 기워지면서 좀 안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말고도 정신과에 처음 지원했던 뭐 선배들, 동기들, 뭐 후배들 보면은 멘탈이 강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나 더는 지금 18살 물론 장래 희망 어떤 꿈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 꿈이 그 나이에 너무 확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2, 고3을 지나고 과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많은 기회 폭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의대를 가신다 했을 때 또 의대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과들을 돌다 보면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것도 발견을 하고 또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이 생겨서 끌리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정신과를 하고 싶어서 의대를 갔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의대 다니는 동안 그리고 특히 실습을 돌고 인턴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하고 싶었던 정신과를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또 정신과 트레이닝을 받는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구나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망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는 좋지만 그거를 너무 확고하게 생각해서 그것만을 향해 갈 필요는 꼭 없다라는 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금씩은 수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고요. 단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고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꽤나 많은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멘탈이 난 강해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멘탈이 강하다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자체를 견디기가 좀 불편해서 오히려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멘탈이 원래 난 강해 이랬던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당연하죠. 예, 실제로 제 선후배들만 봐도 오랫동안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자기가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엔 누군가에게 더 좋은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치료를 받았던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신과 의사가 됐을 경우에는 더 오히려 큰 좀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 주변에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지? 쟤는 정말로 멘탈이 강하다, 멘탈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양재영 원장이 얘기한 그런 그 디펜스,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친구거나 또 상당수는 사실은 되게 둔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자극에 그닥 흔들림이 없고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를 하면 안 되죠. 사실.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하지? 나 왜 이렇게 순간순간의 자극에 흔들리지 한다라는 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예민하고 민감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그 섬세하다는 뜻이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 또 잘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과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인을 너무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 그런 좀 걱정, 불안 이런 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애초에. 그럼. 강해지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우리 양떼들 오늘 얘기는 잘 들으셨나요? 양떼들이랑 우리가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유튜브 보면은 뭐 양떼들하고 막 반말도 하고 이러는데 양떼들 잘 들었어? 양떼들의 멘탈이 모두 다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인드 카페 다운 받으셔가지고 또 사연들 많이 남겨줘요. 양떼들의 사연은 거기서 우리가 발췌하도록 할게. 오늘 시크릿 토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떼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꾹.